처음엔 정말 단순했어요. 에너지 좀 빼려고 보냈어요. 솔직히 스마트폰 좀 그만 보게 하려고요. 요즘 미국 엄마들이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죠. 집에 있으면 손이 먼저 화면으로 가고요. 그만에 내려놔 말은 하루에 수십 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숙제한다고 책상에 앉혀놓으면 5분 만에 의자가 삐걱거리고 거실은 장난감 전쟁터가 되고 결국 엄마 목소리만 커지죠. 그래서 선택지는 점점 좁아집니다. 땀 흘리게 하고 규칙을 배우게 하고 무엇보다 루틴을 만들어주는 곳. 엄마들은 도장을 고를 때도 되게 현실적이에요. 집에서 멀면 안 되고요. 퇴근 시간에 픽업 동선이 맞아야 하고 아이가 재미없어 한 번 말하면 그대로 끝나니까 일단 첫 수업이 중요하죠. 도장 앞 주차장에 차를 대고 유리문 너머를 슬쩍 봅니다. 아이들이 줄 맞춰 서 있는지, 지도자가 소리만 지르는지, 아니면 차분하게 통제하는지, 그리고 문을 열면 공기가 달라요. 도복 냄새가 살짝 나고 바닥은 반들반들하고 아이들은 작은 발로 툭툭 뛰다가도 누가 한마디 하면 멈춥니다. 또 집에서 잠깐만을 외치던 아이들이요. 놀랍게도 여긴 잠깐만이 안 통하는 공간이에요. 그 대신 딱 정해진 말이 있죠. 차렷, 짧게, 끊어서, 격려. 고개가 동시에 숙여집니다. 그 순간 엄마들이 속으로 생각한대요. 우리 애가 지금 인사했어?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합니다. 그냥 운동 좀 하겠지. 친구들이랑 뛰어놀겠지. 사실 부모가 바라는 건 거창한 무술이 아니거든요. 집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를 밖으로 빼주고 저녁엔 좀 일찍 잠들어주고 다음날 아침 덜 전쟁 같았으면 하는 마음. 그 정도죠. 그런데요, 그 단순한 선택이 의외의 변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두 주 지나면 아이가 집에 와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또 어느 날은 식탁 앞에서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아요. 엄마가 바르게 앉아 말하기도 전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도장에서 했던 걸 그대로 집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밥 먹자 했더니 아이가 뒤돌아서서 또박또박 말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순간 엄마는 멈칫하죠. 뭐라고? 감사합니다. 웃기지 않나요? 처음엔 스마트폰 끊으려고 보냈는데 돌아온 건 말투였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엄마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태권도가 단순히 발차기 배우는 곳이 아니구나. 이거 이상하게 사람을 정리시키는 무언가가 있구나. 왜 그런 걸까요? 왜 하필 태권도일까요? 비슷한 운동도 많습니다. 축구도 있고 수영도 있고 체조도 있어요. 다 좋죠. 그런데 태권도는 도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가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도복을 입는 순간 태도가 바뀌고 띠를 매는 순간 목표가 생기고 줄을 서는 순간 사회의 규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강력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몇 시에 가고 뭘 하고 끝나면 인사하고 땀 흘리고 나오고 집에 오면 샤워하고 밥 먹고 잠들고 이 루틴이 반복되면요. 스마트폰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집에서 아무리 규칙을 만들려 해도 잘 안 되던 게 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굴러가요. 아이가 혼자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키는 규칙이니까요. 그렇게 태권도는 시작됩니다. 처음엔 에너지 빼려고, 처음엔 화면 좀 덜 보라고, 처음엔 엄마가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들은 깨닫습니다. 몸만 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참을성이 생기고 뭔가를 끝까지 해보려는 표정이 생깁니다. 검은 띠가 당장 목표는 아니어도 다음 띠라는 작은 목표가 생기죠. 그리고 그 작은 목표가 아이를 한 발씩 앞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아이들이 같은 도복을 입고 같은 방식으로 줄을 서고 같은 리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정말 단순했는데 결과는 너무 분명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태권도는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세계를 사로잡았을까요? 이제부터 태권도가 세계를 사로잡은 3가지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태권도는 멋있어서가 아니라 살아보니 필요해서 선택되는 운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실 해결형 스포츠라서입니다. 솔직히 부모들이 처음 태권도를 찾는 건 국기 의정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이가 집에서 너무 뛰고 너무 산만하고 무엇보다 화면에서 안 떨어지니까요. 그만 발을 100번 말해도 손은 또 폰으로 가죠. 그러다 결국 부모들이 고르는 건 딱 하나예요. 땀을 빼고 에너지를 정리해주는 곳. 태권도장은 이걸 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시간에 맞춰 들어가고 도복을 입고 줄을 서고 규칙대로 움직이고 땀 흘리고 끝나면 정리하고 나오는 루틴. 집에서 규칙 만들면 늘 싸움이 나는데요. 도장에서는 규칙이 분위기로 굴러갑니다. 아이도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긴 장난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구나. 여기선 따라야 하는구나. 그 자체가 부모 입장에선 너무 큰 도움입니다. 아이를 맡겼다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가 정리됐다는 느낌이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인성교육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어서입니다. 태권도는 기술보다 먼저 태도를 세웁니다. 도장 문을 열자마자 하는 게 발차기가 아니죠. 인사부터 합니다. 차렷, 경례. 이 두 단어가 아이들을 바꿔요. 신기할 정도로요. 왜냐면 경례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관계의 규칙을 배우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있는 운동이잖아요. 같이 하는 친구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내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 내 차례가 오면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가 그 과정에서 배우는 건 싸우는 법보다 참는 법이에요. 기다리는 법, 말 끊지 않는 법, 약속을 지키는 법, 그리고 그게 집으로 돌아가면 표정과 말투로 튀어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현장에선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 하죠. 아이가 집에서 부모를 향해 돌아서서 경례를 외치고 부모가 고맙습니다라고 답하는 식으로요. 처음엔 웃기다가 어느 순간 부모 마음이 찡해집니다. 우리 애가 존중이라는 걸 배우고 있구나. 그래서 미국 태권도장 수강생의 상당수가 아동이고 특히 어린 아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태권도에서 기대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예의와 규범이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성취가 눈에 보이고 문화적으로도 매력적이라서입니다. 아이들은요, 칭찬도 좋지만 더 강력한 건 눈에 보이는 성장입니다. 태권도는 그걸 너무 선명하게 줍니다. 흰 띠에서 시작해서 띠색이 바뀌고 동작이 정리되고 품새가 늘고 어느 날은 겨루기에서 한번 버텨내고 또 어느 날은 격파가 쾅하고 성공합니다. 그 순간 아이 표정이 달라져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얼굴. 이게 태권도를 오래 붙잡게 만드는 진짜 동력입니다. 게다가 태권도는 한국 문화라는 배경이 붙어 있죠. 요즘은 K-팝 드라마, 게임, 음식까지 한국이 일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도장에서 묻게 돼요.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드라마에 나온 그 말이 뭐예요? 한류에 대한 호기심이 태권도장으로 이어지고 태권도장에서 또 한국 문화를 접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운동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한국을 몸으로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태권도가 세계를 사로잡은 이유는 거창한 한 문장이 아니라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현실을 해결해주고 아이의 태도를 바꿔주고 성취와 문화적 매력까지 챙겨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감동은요. 처음엔 스마트폰 끊으려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얻는 건 자기 통제력이고 존중하는 말투이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태권도는 발차기로 유명하지만 결국 사람들을 붙잡는 건 발끝이 아니라 과정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처음엔 정말 단순한 이유로 시작된 태권도. 그 단순함이 어떻게 한 아이의 삶을 바꾸고 한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 전 세계의 선택이 되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처음엔 정말 단순했죠. 에너지 좀 빼라고요. 스마트폰 좀 덜 보게 하려고요. 그런데 태권도라는 건요.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이유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예상보다 더 큰 걸 돌려줍니다. 아이들은 도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웁니다. 발차기요? 격파요? 겨루기요? 아니요. 인사부터요. 차렷, 경례. 그 짧은 두 동작이 사실은 기술이 아니라 자세였다는 걸 부모들은 조금 늦게 깨닫습니다. 태권도는 발끝으로 유명하지만 사람을 바꾸는 건 발끝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마음의 정렬이거든요. 줄 서는 법, 기다리는 법, 상대를 존중하는 법, 내가 흥분했을 때 멈추는 법,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태권도를 다닌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말하죠. 엄마, 감사합니다. 부모 입장에선 그 한마디가 운동 효과보다 더 큽니다. 우리 애가 지금 예의범절을 배운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애가 세상과 부딪힐 때 필요한 기본을 몸으로 익히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태권도가 왜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세 가지로 정리했죠. 현실을 해결해주는 운동이라서, 인성을 기본값으로 깔아주는 교육이라서, 그리고 성취가 눈에 보이고 문화적으로도 매력적인 시스템이라서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결국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태권도는 아이를 강하게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아이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 생각해보면 태권도는 늘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흰 띠에서 검은 띠까지 한 번에 뛰어넘지 않죠. 반드시 단계를 밟고 반복하고 자세를 고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요. 그 과정이 쌓이면 아이들은 어느 순간 스스로를 믿기 시작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감각이 생겨요. 그게 진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엄마가 처음엔 이렇게 말해도요. 그냥 스마트폰 좀 그만 보게 하려고요. 시간이 지나면 말이 바뀝니다.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무슨 운동을 시킨 게 아니라 습관을 만든 느낌이에요. 저는 그게 태권도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호신술이고 누군가에겐 스포츠고
누군가에겐 올림픽 메달이지만 결국 태권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남았거든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이 말로 남기고 싶습니다. 태권도는 발차기가 아니라 격리에서 시작된다고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나를 통제하는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과정. 그게 전 세계가 태권도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하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태권도 추억도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